자, 윤석열이 12일 동안 고민하다가 최악의 악수를 뒀어요. 보니까 정진석을 비서실장 임명합니다. 정무수석에 홍철호를 임명했어요. 둘 다 낙선한 사람들이죠. 국민들로부터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낙선한 사람들만 갖다 쓰는 윤석열 정말로 희한한 사람입니다. 자, 정진석은 대대로 자기 조상 할아버지 때부터 친일을 분자입니다. 할아버지는 면장을 하면서 중일 전쟁, 만주사변 등의 군자금 조달하는 그런 업무를 했었다고 합니다. 부친도 정진석의 부친은 정성모인데 군부 정권에서 내무부 장관 등을 역임한 고위 관료 출신입니다. 국회의원도 5선인가 6선 했습니다. 이 정진석 본인도 5선이죠. 5선을 했어요. 근데 이미 친일 행위로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았어요. 이자는. 자, 오늘 정진석 비서실장에 대해서 직접 윤석열이 나와서 소개를 합니다. 아주 이례적이죠. 신임 비서실장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정진석 전 국회 부의장 사실은 소개가 필요 없을 정도. 앞으로 또 비서실장으로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직접 소개도 합니다. 소개도 하고 또 질의응답도 2개 받아요. 별로 시잘데기 없는 거 받지만은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런 질문도 2개를 받아줍니다. 자, 홍철호 정무수석, 여기는 김포에서 출마했다가 이번에 낙선한 사람이죠. 자, 21대 22대 2년 2번 연속으로 낙마한 사람입니다. 굽네치킨 창업자네요, 보니까. 자, 2번의 국회의원을 19대 20대 때 했었고 연달아서 이제 낙선을 했죠. 새누리당 원내 부대표까지 했습니다. 여기는 낙선한 사람들만 이제 골라서 쓰는가 봐요,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 김웅 의원이 한마디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웅 의원이 한마디 하는데, 자, 지난 2년처럼 일방통행을 고집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다. 자당 소속 의원이 평가가 정확할 겁니다. 김웅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비서실장에 정진석 의원을 임명한 것과 관련해서 우리 당이 무너지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전당대회로 뽑힌 당대표를 대통령의 지시로 내쫓은 것과 자기 다 인정하는 거예요. 당신 100%로 전당대회 룰을 급조해서 대통령의 사당으로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2가지를 다 주도한 사람이 바로 정진석이라는 거예요. 국힘당을 윤석열한테 같이 바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국민의힘을 용산에 하나의 비서실로 아예 시녀로 전락시킨 사람이 정진석이라는 얘기죠. 선거 승리도 이끈 당대표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두고 저격을 시작했고 유상범 의원과 윤리위신계를 조종하는 듯한 문자를 주고받기도 했다고 했죠. 자, 결국 윤심이 곧 민심이라는 희대의 막말까지 했어요. 국민의힘을 용산의 힘으로 사당화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 주역인 정진석 전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결국 지난 2년처럼 일방통행을 고집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한때나마 변화를 기대했던 제가 미련했다라고 말하네요. 자, 이 정도면 정진석에 대한 평가는 끝난 거 아니에요? 자, 국힘을 초토화시킨 사람이에요. 국힘을 갖다가 국민의힘을 당을 갖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밑으로 갖다가 꼬나 박은 사람, 갖다 바친 사람이란 얘기예요. 앞으로 윤석열의 태도가 정해지지 않아요? 그대로다. 하나도 변한 게 없다. 당 국민의힘은 너희는 홀로 존속하지 못한다. 내 시녀다. 내 시녀도 전락시키. 계속 앞으로 그렇게 해라. 정진석을 앞세워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죠. 정말로 최악의 인사입니다. 도저히 이건 납득할 수 없는 인사입니다. 계속 싸우겠다는 거예요. 자, 민주당의 반응을 한번 볼게요. 친윤의 핵심 인사로 그동안 국민의힘이 용산 대통령실에 거수기로 전락하도록 만든 장본인의 한 사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친윤계를 빼고는 쓸 인물이 없습니까? 삐뚤어진 역사관과 인식을 가진 정진석 비서실장은 협치 대신 정쟁을 촉발시킨 인물입니다. 삐뚤어진 역사관과 인식을 가졌다. 예, 보니까 식민사관 비슷하게 뉴라이트적인 그런 역사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일본은 조선을 침략한 적이 없다. 조선이 스스로 무능해서 무너져서 망한 것이다. 이런 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일본이 한국의 근대화에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뉴라이트적 사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 할아버지 때부터 면장하면서 일제에 충성을 다했다고 하잖아요. 장시 개명하면서. 자, 만주사변에도 일본의 군자금을 조달하는데 많은 혁혁한 공로를 세워서 어떤 공적부에도 올랐다라고 하잖아요. 지 아버지 때도 군사정권에 부역을 했고 5선 6선까지 했고 지도도 대대로 지금 이런 사관을 가지고 지금 망발을 했죠.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도 망발했고 또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막말하는 그런 정진석,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이미 받은 사람을 다시 임명을 한 거예요. 대통령 비서실장에. 그러니 윤석열이 하나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자명해진 것 아닌가요? 말할 게 뭐 있어요, 이건? 최악입니다, 최악. 검찰 이놈들 수원지검 거짓말한 게 딱 걸렸습니다. 자, 이화영 부지사가 다시 폭로하기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북 송금 사건 조작 사건 1에서 1입니다. 2번, 3번도 앞으로 계속 폭로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서신을 외부로 보내왔어요. 서신을 보내서 폭로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이거 범죄 영화 완전히 이거 조폭 영화 같아요. 보니까 검찰 이놈들이 이런 짓거리 했구나라는 생각을 듭니다.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조작을 하는지 검찰 이놈들이 정말로 범죄 집단보다도 더한 놈들이에요. 보니까. 자, 검찰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를 박상용 검사가 연결하여 만났다. 이것도 신기한 겁니다. 검사가 검찰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를 소개를 해줬다. 피고인한테. 있을 수 없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검사가 변호사 브로커처럼 연결해주게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안 되죠. 이게 아마도 민주당 법률원 출신의 A 변호사 그 얘기죠. 아주 시끄러워요. 잠시 있다가 국민의 미래로 가신 분입니다. 작년도 6월 12일자 이화영 변호사를 사임을 합니다. 사임을 하고 새로운 변호사가 왔죠. 그런데 이 검찰은 6월 30일경에 아마 이 술 파티가 있었다라고 알려졌는데 이것조차도 이 A 변호사 이때 소개시켰다는 A 변호사가 그런 술판이 없었다라고 허위 보도를 합니다. 허위 자료를 언론에 배포해서 허위 보도가 나오게 합니다. 이것조차도 잘못된 거죠. 완전히. 그러면서 이 A 변호사가 나중에 하이킥인가요? 뉴스 하이킥인가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자, 본인은 일찍 사임해서 6월 12일경에 사임해서 잘 알지 못한다 하고 다시 얘기를 해요. 완전히 웃기죠. 자, 요 내용이네요.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의 이거 A 변호사. 나중에 지금은 이낙연 측에 가 있어요. 이낙연 측에 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낙연 소속으로 국민의 미래로 가 있죠. 국민의 미래가 아니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자, 새로운 미래죠. 죄송합니다. 자,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로 지금 거기 가신 분이에요. 상대로 확인한 결과 음주나 진술 조작이 없었다라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다라고 검찰이 해명했지만 이게 거짓으로 드러났죠. 이게 이 변호사가 다시 나와서, 자, 이 A 변호사는 전날 라디오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서 2023년 6월 12일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을 사임했기 때문에 이후에 벌어진 진술 조작이나 연어 술 파티에 관련해서는 알고 있는 게 없다라고 밝혔다라고 지금 진술하고 있어요. 다시. 그러면서 6월 12일 변호인을 사임해서 A 변호사는 6월 말에서 7월 사이에 벌어진 수원지검 진술 조작 연어 술 파티에 대해서 내용을 알 수 없다라며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다라고 이제 대책위에서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변하고 있는 거죠. 검찰의 진술이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변론을 하고요. 그 다음 계속 해볼게요. 이거 자체가 이상하다는 얘기입니다. 박상용 검사가 연결하여 만났다. 1313호실의 검사 사적 공간에서 면담이 진행되었다. 이 변호사는 검찰 고위직과 약속된 내용이라고 나를 설득하였다. 김성태 진술을 인정하고, 김성태 진술이 뭡니까? 자, 대북 송금의 대가가 이재명 방북의 대가다라는 거예요. 약 60억 정도를 전 쌍방울 회장 김성태가 북한에 송금을 했는데 자신의 대북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은 이 김성태는. 그런데 이 진술을 이재명 방북 대가로 준 거다라는 그런 진술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대북 송금을 이재명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진술해주면은 재판 중인 사건도 나에게 유리하게 해주고 주변 수사도 멈출 것을 검찰에서 약속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와
이 변호사는 검찰이 주소로 몇 차례 더 면담을 하였다. 어느 날 나와 김성태, 방용철, 박상용 검사, 1313호 수사관, 쌍방울 직원 박상웅이 모여서 소주를 곁들여 저녁 식사를 하였다. 기가 막힌 거죠. 이 검사도 있었대요. 박상용 검사. 1313호 수사관도 있었어요. 이 김성태 회장도 쌍방울 회장, 방용철 부회장이죠. 그다음에 쌍방울 직원이 박상웅 같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소주를 곁들여서 저녁 식사를 가졌대요. 아, 대단합니다. 자, 수원지검 1313호 영상 녹화 조사실에서 먹었대요. 김성태가 연어를 먹고 싶다고 하자 연어회, 회덮밥, 국물 요리가 배달되었고, 뭡니까? 헌 종이컵에, 하얀 종이컵에 소주가 따라졌다. 나는 한 모금 입에 대고 더 이상 마시지 않았다. 김성태는 여러 잔을 마셨고, 얼굴이 붉어졌다. 얼굴이 붉어졌다. 얼굴이 잘 안 보이는데요. 보니까. 붉어졌다. 자, 교도관 232인이 영상 녹화 조사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김성태의 붉어진 얼굴이 가라앉으면 가야 한다고 해서 검사와 수사관, 그리고 김성태, 방용철, 박모 씨, 나는 환담을 계속했다. 내가 먼저 가겠다고 해서 구치감으로 갔고, 시간이 흐른 뒤 김성태, 방용철이 구치감으로 왔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장 볼게요. 맞아. 기가 막힙니다. 이거 조폭 영화에서는 나올 법한 이야기죠. 나는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서 김성태, 방용철 등을 만날 때마다 쌍방울 직원 누구를 보았다. 이들은 거의 매일 검찰청으로 와서 김성태, 방용철의 수발을 들었다. 1313호실 앞에 창고라고 쓰인 공간에 모여 있었다. 그곳에는 훈제 달걀, 과자, 커피, 각종 음료수 등이 쌓여 있었다. 김성태가 짜장면이 먹고 싶다고 하면 짜장면이 준비되었다. 김성태가 갈비탕이 먹고 싶다고 하면 갈비탕이 준비되었다. 김성태는 냄새나는 구치소에 있기 싫다며 거의 매일 검찰청으로 오후에 출정 나갔다. 오전에는 변호사 접견을 했다. 김성태, 방용철의 행태를 말리는 교도관과 그냥 두라고 방조하는 검사와의 충돌도 있었다. 2024년 4월 21일 이화영. 어제 쓴 겁니다. 완전히 이화영이 한방 제대로 먹였습니다. 진짜 검사들 나쁜 검사들입니다. 여기 박상용 검사 나오네요. 보니까 박상용 검사. 1313호실 검사, 박상용 검사. 이게 사실이면은 이거 완전히 탄핵해서 연금차 다 박탈시켜야 돼요. 말도 안 됩니다. 이게 검찰 특수 검사들의 특수 행태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 옛날에 한명숙 총리 모해 유증부터 해가지고 그때 어미준 검사부터 해가지고 지금 계속 이런 짓거리 하고 있는 거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게 당당하면 당연히 감찰 받고 수사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다 거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도 야당 대표를 구속시키기 위해서 이런 공작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이화영 부지사의 약점을 뇌물 수수에 대한 약점을 빌미로 그것을 가볍게 처리해 주겠다 하면서 회유하는 거잖아요. 지금. 야, 이재명 대표 큰일 날 뻔했네. 여기 넘어갔으면. 지들은 성공할 거라고 확신하고 했겠지만 이거 완전히 검찰 수사권 박탈해야 되고 철저히 다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질이 안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 쌍방울에서 이렇게 할 만한 요인이 없었어요. 이 당시에는 쌍방울 지금 대북 송금 사건 이럴 당시에는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유죄가 확정이 됐었어요. 그리고 대법원에서 뒤집어져서 무죄가 났기 때문에 이재명의 정치 인생이 거의 다 끝났다라고 보던 시기였어요. 그 시기에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일면식도 없고 얼굴 인사 한 번도 안 했던 김성태가 이재명 대표 방북 대가로 60억을 북한에 송금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허위. 제 생각에 허위입니다, 완전히. 자, 여야 영수회담을 하기로 했죠, 이번 주에.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이 하기로 됐는데, 실무 협상이 연기됐답니다. 민주당은 일방적 취소도 유감이다라고 해서요. 홍천호 정무수석이 새로 임명됐죠. 내일 천준호 이재명 대표 비서실장을 만날 것이라고 했는데, 제가 봐서는 이거 쉽지가 않을 것 같아 보니까. 애초부터 이제 정진석이 비서실장이 오고, 홍천호가 정무수석이 왔잖아요. 정무수석 왔는데, 그 의제라든지 일정 참석자 등 구체적인 것들이 협상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만만치가 않아요. 의제라든지.
전국민 25만 원 지원도 국힘에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이 들어주기가 선뜻 들어주기가 만만치 않고 또 하나 두 번째 의제는 특검이거든요. 특검 제일 시급한 게 최상병 특검 그다음에 이태원 특검 두 가지거든요. 김건희 특검은 이재명 대표가 아마 이번에는 안 꺼낼 가능성이 크고요. 이 특검 문제 등이 같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이 봐줄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 윤석열이 직접 전화를 했다는 거잖아. 이재명 대표한테 직접 전화해서 15분 동안 5분인가요? 15분인가? 만나자. 허심탄회하게 만나자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무진에서 윤석열이 비서실장이라든지 실무진과 상의 없이 즉흥적인 전화를 한 것 같아요. 아마 김건희라든지 천공의 어떤 지시라든지 어떤 조언을 받고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돌파하려고. 본인의 지지율이 23%까지 빠지니까 이런 그 조언을 받고 정무 라인에 비서실장이라든지 정무 라인에 어떤 보좌를 받지 않고 직접 이재명 대표한테 전화를 했으니까 하나도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의제라든지 시기, 참석자 등이 하나도 정해진 게 없어요. 그래서 출발이 상당히 삐그덕거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삐그덕거리고 자칫 잘못하면 만남조차도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봐서는. 하여튼 간에 유감입니다. 민주당은 일방적 취소는 유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정진석, 김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의 의견, 생각이 궁금합니다. 정진석을 과연 비서실장으로 임명해서 야당과의 대화가 잘 소통이 될 것인지, 또 여야 영수회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또 검찰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폭로를 했는데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진술 조작 모의 건에 대해서 폭로를 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저는 믿는데 여러분은 실제로 그걸 믿는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 검사 집단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이 합리적일지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자,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컨텐츠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피었습니다. 고맙습니다.